현대인들은 잠을 자거나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동안에 보통 실내에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이동하는 시간을 빼면은 대부분 실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요? 네,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에서는 임동욱 과학 칼럼니스트와 함께 실내 공기질의 위험성과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밖에 미세먼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차라리 실내에 있자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실내 공기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더 위험하다고요. 네, 요즘 초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네. 네, 건물 바깥에 있는 그 실외 대기 오염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씻겨 나가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실내에 있는 유해 물질은 계속 머물러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발표했었는데요. 실외 공기 오염으로 숨진 사람은 매년 370만 명인데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430만 명으로 훨씬 더 높았습니다. 날씨가 좋아졌다고 해서 안심할 일도 아닙니다. 이제는 실내의 공기질까지 잘 관리하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예. 아무래도 바깥 공기가 안 좋으면 그 공기가 실내에 들어오니까 실내 공기를 안 좋게 만드는 1순위가 바깥 공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황사나 미세먼지 같은 경우를 우리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유해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황사는 재난, 그 중에서도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중에서 자연재난에 속합니다. 봄철에 주로 발생을 하죠. 그런데 황사먼지는 미세먼지와는 다릅니다. 미세먼지는 특히나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물질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초미세먼지를 1급 발암 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미세먼지가 폐에 들어가면 폐세포에 달라붙고 또 혈관벽을 따라서 온몸을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킵니다. 2060년까지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900만 명이 이 미세먼지 때문에, 특히 초미세먼지 때문에 조기 사망한다는 그런 발표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에는 가급적 창문을 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미세먼지 수치가 높으면 창문을 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닫아둘 수도 없고 많은 고민이 됩니다. 네, 정말 답답해요. 요즘엔 정말 문을 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답답하게 갇혀서 살 수도 없고 네, 정말 그렇습니다. 답답한데 한때 참 고등어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참 곤욕을 치렀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처럼 집안에서 요리를 할 때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나 지금 영향을 끼칠까요? 네, 고등어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네. 네, 그 비아냥을 거리거나 비난을 하는 네. 경우도 많고요. 근데 고등어가 실내 공기질을 나쁘게 하는 요인인 건 맞습니다. 그 생선 같은 것을 굽거나 기름에 튀길 때 굉장히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방출이 되고 그게 실내 공기질을 나쁘게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실내 공기와 실외 대기를 제대로 구별해서 말하지 않은 것이 오해를 키운 것 같습니다.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실내 대기, 실내 공기 오염의 주범이 되죠. 그런데 고등어뿐만 아니고 가스레인지를 켜기만 해도 실내 미세먼지 수치는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을 켜기 전부터 미리 레인지 위에 후드를 작동시켜 놓으셔야 되고 요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켜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이렇게 밝은 빛을 이렇게 쬐가지고 보니까 계속 뭔가 튀어오르고 그렇습니다. 공기 중에 왔다 갔다 하고 삼겹살 구우면 미끌미끌거리는 네, 것처럼 그게 그렇습니다. 미세먼지였군요. 근데 이제 실내 공기를 좋게 하려고 방향제 많이 뿌리잖아요. 근데 저는 방향제 많이 뿌리면 오히려 더 머리 아프고 안 좋던데요. 그것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냄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세먼지처럼 아주 작은 성분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이 성분들이 공기 속을 떠다니다가 우리 코 속으로 들어와서 신경세포를 자극할 때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좋은 냄새든 나쁜 냄새든 미세먼지와 같은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향수, 향초, 방향제, 섬유유연제 이런 것들은 나쁜 냄새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참 미세먼지들로 이제 공기가 오염됐을 때 우리가 이제 코 속으로 딱 느끼지 않습니까? 매캐하다, 뭐 답답하다 느끼는데 이게 이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집 벽이나 자재가 또 이런 뭐 대기 중에 오염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인 건가요? 네,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뭐 요리나 고등어 같은 것들도 있겠지만 실내 구석에 이제 곰팡이가 숨어 있거나 아니면 새로 인테리어를 꾸미고 나서 그 안쪽에 접착제가 발라져 있다거나 싸구려라고 불리는 낮은 품질의 가구에서 그 아세톤이 방출이 되고요.
독한 세제를 쓰면 또 에틸렌이라는 성분이 공기 중으로 유출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담배를 피고 왔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옷이나 머리카락에 유기화합물들이 묻어서 들어옵니다. 네, 이런 수많은 화학물질들이 집안을 돌아다니는데 날씨가 좋을 때에 이 환기를 충분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새 물건이나 새 가구를 샀을 때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하루 이틀 정도 두었다가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이 콘크리트로 만든 건물에서는 라돈이라는 물질이 방출이 됩니다. 뭐 암석이나 토양 같은 데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이긴 한데 이 수치가 높아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는지 자료를 좀 더 찾아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에 통합 대기질이라고 해서 바깥 공기는 뭐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쉽게 어느 정도 상황인지 알 수가 있는데 실내 공기질은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합니까? 네, 바깥 공기는 말씀하신 대로 그 국가에서 국가 대기오염 측정망이라는 것으로 다 이제 관측을 하고 예측을 합니다. 이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미세먼지 예보나 현재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건데요. 이 모든 물질에 대한 측정 항목은 에어코리아라고 하는 사이트에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코리아에 접속하셔서 자기 동네를 클릭하시면 그 1시간 단위로 여러 가지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외부 공기에 국한이 된 거고요. 이제 실내 공기가 문제인데요. 실내 공기 중에서도 이 대중교통이나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실내 대기질을 측정하고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회사나 가정처럼 그 법에 그 테두리 안에 있지 않은 장소입니다. 네, 이런 데에다가 이제 공기청정기 같은 걸 설치해서 좋게 하려고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수치가 높은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개인용 측정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도 실내 대기질의 정확한 수치를 앱으로 연결해서 알려주는 이런 기능들도 많이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사가지고 이제 앱도 믿을 수 없다 해서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사가지고 좀 측정하는 것도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진짜 궁금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집안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도대체 하면 좋을까요? 네,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유입을 차단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실내의 발생 자체를 막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실내 수치를 유지하는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부 유입을 차단하려면 에어코리아에서 접속하셔서 미세먼지를 매일매일 확인하시고 수치가 높은 날에는 가급적 환기 횟수와 시간을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내 발생 자체를 막으려면 요리하기 전부터 요리가 끝날 때까지 가스레인지 후드를 반드시 켜두시고 향 제품은 적정 수준으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새로 인테리어를 꾸몄을 때는 보일러 온도를 확 높였다가 환기시키는 이 베이크아웃이라고 하는 작업을 여러 번, 최소한 3번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실내 수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공기청정기 중에서도 초미세먼지를 걸러내는 특수 필터를 장착한 제품을 구매하시고 실내 면적보다 언제나 더 높은 성능의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젖은 걸레나 집진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실내 미세먼지를 자주 닦아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미세먼지를 어떻게 실내 공기를 어떻게 좋게 하는지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임동욱 과학 칼럼니스트와 함께했고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